이 단일화 여부도 결국엔 지지율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셋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인 것은 분명하고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결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지금으로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5분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3차 TV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에 응했습니다. 이 말은 여론조사 결과에 3차 TV 토론에 대한 평가까지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도지구쇼의 고정 코너 2017 대선 상황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상황실의 의제부터 도지구쇼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결국 단일화니 뭐니 이 모든 상상력은 지지율이 잘 나와야 단일화도 하고 지지고복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도지구쇼 상황실의 의제는요. 보수 표심 딜레마와 행복 대 올인의 싸움. 행복 대 올인의 싸움. 과연 어떤 싸움일까요?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5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제 있었던 3차 TV 토론 결과가 포함이 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 실장이 지금 공개합니다. 다자 대결 지지율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39.8%로 저희가 추이 그래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39.8%로 1위, 홍준표 후보가 많이 올랐어요. 11.7%로 두 자릿대 지지율을 돌파했습니다. 대선 득표율이 10%가 넘게 되면 선거 자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15%의 득표율을 얻으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11.7%로 올랐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9.4%.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10.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자릿대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르긴 했지만 4.4%, 심상정 후보는 5.0%의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윤태호 실장님, 이게 앞서 계속 단일화 얘기와 연관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이 오차 범위 내에서 뭐 비등비등하거나 안 후보가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특히 그렇죠. TV 토론 결과가 반영됐는데 2차 TV 토론 결과가 반영이 된 거죠. 10%포인트 차이요. 저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른데 2차 TV 토론 직전 그 반영되지 않은 것도 한 두 자릿수 가까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안철수 후보도 이른바 콘크리트라는 게 좀 있다. 이런 게 나타나긴 한 것 같아요. 예. 다른 후보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어찌됐건 근데 격차는 벌어진 거고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일단 1, 2 격차 벌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문재인이 아닌 표의 총합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문 후보가 이게 보통 지금 상황이라면은 안 후보가 이제 뭐 TV 토론에서 계속 좀 잘 못했고 또 이제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여전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은 문 후보가 쫙 올라가야 맞는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문 후보는 문 후보 나름대로 어느 벽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 단일화니 뭐 아니니 독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일화가 되려면 아까 이제 박상철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 뭐 주도권을 잡는 거. 그 다음에는 좀 비등비등 해가지고 내가 해도 될 수 있고 네가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때 오히려 게임이 더 잘 풀리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저 지지율로는 저는 단일화가 갈 수가 없다. 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별개로 이제 지지율만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문재인이 아닌 표의 총합이 같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은 결국 이건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분위기 전환이 조금 되고 있다. 내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해볼만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어제 저희 도지구쇼에서 정성희 위원이 예측한 것이 적중을 했습니다. 정성희 위원. 어제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돼지를 흥분시키는 물질을, 사건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한데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지난 지지율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홍 후보의 지지율이 11.7%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 거는 후보의 자질이 높아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안보에 대한 불안감, 전통적인 그 보수층 지지자들에 대한 대표라는 측면에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게 우리 지지율은 지금 12% 가까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예상컨대는 뭐 앞으로의 TV 토론과 관계없이 그것은 더 확고해질 것 같은 느낌. 더 오를 것이다. 조금 더 여력이 있을 것 같고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이제 TV 토론이 있으니까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놀라운 것은 문재인 후보가 40%를 찍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문 후보가 지난번 선거에서만 해도 48%를 얻으면서 사상 최대로 야당표를 받고도 졌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자구도 내에서 어떻게 해도 지난번에 받은 표보다는 훨씬 못한 표를 받게 되고 그것은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더라도 앞으로 국정 운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해질 거다. 그런 것을 어떤 시사하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이 칼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한번 보면요. 지금 37.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9.4%로 앞자리 수가 바뀌었고 문재인 후보와 현재 조사 결과만으로는 두 자릿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TV 토론의 영향을 무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토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대치가 높지 않으면 뭐 적당히 해도 생각보다 잘했네. 예를 들어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컨텐츠를 가지고 제대로 좀 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말하는 어떤 방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뭐 갑철수 얘기는 하고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TV 토론의 영향력이 커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여야 쫙 갈려져가지고 확실하게 양쪽의 지지, 어떤 단단한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아니라 어차피 야당 후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TV 토론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진 것 같고 또 TV 토론을 보고 후보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뭐 2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보다 훨씬 TV 토론의 어떤 영향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역시 안 지지층은 좀 휘발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 후보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어떤 그 나름의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을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 심상준 두 후보의 지지율만 보면 김병민 의원님. 네. 심상준 후보보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게 유승민 후보의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토론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3번의 토론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잘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바른정당을 지지하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집권 가능성, 당선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당선 가능성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던 것도 사실인데 3차 토론 결과 이후로 약간 좀 빠져서 부동층으로 좀 둥둥 떠다니는 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TV 토론, 3차 TV 토론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아니라 예. 23일, 24일에 걸쳐서 했던 토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23일 일요일 저녁 때 TV 토론이 있었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TV 토론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거고요. TV 토론 직후에 바로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사실 TV 토론을 본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3차 TV 토론의 결과가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조금 더 뒤에 있는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는 거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세대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TK 민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급격하게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홍준표 후보로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전통적인 안보 보수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안철수 후보가 단단하게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단일화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커지는 거다 이렇게 제가 조금 분석됩니다. 짧게 이야기해볼게요. 그러시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60대하고 TK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빠져요. 그럼 이게 재밌는 게 TV 토론의 영향층하고 약간 상관없는 데서 지금 쭉 빠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함수 관계가 있는 거지 2차, 3차 돌아서 하는 거지 젊은 층이 원래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뭐 빠져서 홍준표한테 가고 있다. 이건 아니란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예. 이제 각 캠프에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대목일 거예요. 분명한 건 요약해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 표심이 현재 안 그러니까 후보에서 거기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탈을 해서 홍으로 갈지 안으로 다시 돌아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대선 뉴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부터 전해드리죠.